이 여사님은 네, 아까 그분이 왼쪽으로 휘어졌다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계시죠. 이분은 이 왼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쪽 오른쪽 근육이 더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몸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확인되시죠? 좌우의 근육의 어떤 대칭이 되게 이분은 여기까지 가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틱그림이라는 얘기, 앞으로 이 얘기를 자주 할 거예요.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것들은 이 틱그림들을 잘 조정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척추가 좋아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쪽 초록색 구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반복 횟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변형률 좋아지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틱그림들을 잘 모아가는 게, 잘 쌓아가는 게 마치 적금처럼 누적되는 복리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꾸준히 작은 힘들을 무리하지 않고 반복하는 게 되게 안정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쪽 근육이 쫙쫙 늘어나주지 않게 된 걸까요? 네, 이런 거를 뭐 이제 외국어에서는 트리거 포인트,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뭐 수축 결절이 발생했다. 컨트랙션, 네, 요 앞부분을 그렇게 표현을 좀 했는데요. 일종의 근육절이 동일한 부위에서 짧아지고 일종의 근육 결절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근막 트리거 포인트란 근육의 특정 지점이 지속적으로 수축되는 현상, 그래서 고정되어서 어떤 통증을 유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근육에 영양소를 제공하는 혈관도 이 근육 사이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영양소와 산소 공급도 좀 제한이 되고 염증 반응이 발생하면서 통증도 심해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겠죠. 근육이 경직됐기 때문에 순환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은 또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 상태가 장기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통점이 뭐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트리거 포인트는 뭐 다양한, 이제 허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위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트리거 포인트, 근육이 수축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생리학적인 요인부터 좀 살펴볼게요. 수분이 부족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런 근육의 생리에 관련되는 칼슘, 나트륨, 뭐 마그네슘, 이런 전해질의 어떤 균형이 깨진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혈류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수분 부족과 관련해 가지고 그 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안 드시는 게 좋긴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또 경직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또 아무래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ATP가 부족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하루 식사를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런 일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잡아도 한 20% 정도. 물론 이제 우리가 사후 경직, 이런 상태에서는 100%를 차지하겠죠. 사람이 죽으면 근육이 딱딱해지니까. 근데 이런 경우를 제약은 너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돌아 다시 이 얘기입니다. 잘못된 자세를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을 경우에, 뭐 책상을 이렇게 웅크리고 구부정한 자세로 오랫동안 어떤 작업을 한다든지, 반복적인 긴장, 어떤 특정 직업군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치과 의사분들처럼 한쪽으로만 계속 작업을 한다든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장에서 어떤 반복적인 일을 한다든지, 그런 불균형한 편측적인 자세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의외로 쉽게 노출됩니다. 뭐 오피스 산업군에서 발견될 테고요. 여기서는 약간 몸을 쓰는 그런 일에서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잘못된 운동이랑 너무 편측적인 운동, 그리고 과도한 운동, 이런 부분이 난 건강하고자 하는 운동임에도 오히려 근육에 과한 수축을 발생시키고 충분히 회복할 수 없는 시간을 준다는 거,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정말 요즘에 많이 제가 운동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편측적인 운동, 뭐 골프라든지 뭐 이런 부분, 아니면 오히려 건강하자고 나의 고관절이라든지 골반의 유연성을 주겠다고, 교정하겠다고 하는 운동들이 너무나 잘못된 운동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말, 그래서 오늘 이거를 명칭을 새로 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척추독이다.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네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척추독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제거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해서는 안 되는 자세와 습관, 척추 건강에 치명적인 것들을 이 척추 독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제 바람직한 일상생활 습관을 척추 해독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뭐 따라 하고자 안내드릴 그런 적극적인 액티브한 그런 운동들은 척추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앞으로 쭉 시리즈로 누적되어 나갈 생각이고요. 누적시켜 나갈 생각이고,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뭐 사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사과는 금사과, 네, 금사과. 저녁 사과는 뭐 이제 안 좋은 말로 이렇게 푹사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동사과라고 하더라고요. 저녁 사과라고 나쁜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네이밍을 좀 한번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장시간에 걸쳐서 자세에 영향을 주는 작지만 중요한 힘을 이제 티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채널을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을 꼭 이쪽 재생 목록에 A 시리즈 이렇게 A1, A2, A3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할 생각이고, 한 A10 정도까지만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실습할 수 있는 운동, 뭐 12주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조금 기초를 탄탄하게 갖고, 왜 내가 이 운동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이유를 알고 했을 때 훨씬 더 장시간 효과를 볼 수 있을 때까지 유지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동기부여도 잘 되고요. 규칙적으로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에는 조금 기초적인 과정을 잘 밟고 계신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했던 듯해서 한 장으로 설명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만성적인 근육의 경직, 한쪽 근육만, 한쪽 장요근만, 한쪽 기립근만 경직되는 그런 악순환의 사이클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자세나 운동, 한쪽 근육만 계속 사용하는 운동, 한쪽 근육만 계속 수축되고 단축되는 작업, 그리고 이런 잘못된 책상 습관 등에 의해서 수축됐던 근육이 미오신과 액틴이 다시 늘어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죠. 계속 수축돼서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근육이 늘어날 기회가 적어진 근육은 자연스럽게 근육의 수축으로 인한 근육으로의 혈액순환이 저하되게 됩니다. 근육의 혈액순환이 저하게 되면 이렇게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근육에 꼭 필요한 산소라든지 수분, 각종 전해질 같은 이런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해당 근육의 생리적인 능력은 또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잘못된 자세라든지 그런 운동이 더욱 고착화되는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멋있는 어떤 보디빌더의 이런 등 근육으로 보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직업적인 특성 때문인지 이쪽 근육, 이렇게 경직되고 가 발달된 이쪽 근육 위주로 보이게 됩니다. 만약 이런 몸 컨디션 상태에서 과하게 기립근 운동을 한 세트를 막 억지로 더 해야겠다,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양쪽 근육이 동일하게 사용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한번 가 발달된 근육은 계속 더 사용하게 될 거고, 특히 힘든 상황에서는 늘 쓰던 근육에 힘을 더 줄 수밖에 없고, 오른쪽 근육은 상대적으로 더 이제 계속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도한 어떤 운동을 하기보다는 양쪽 근육을 동일하게 이퀄하게 그렇게 맞춰주는 그런 성질적인 것들을 먼저 해주는 게 허리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인 그 운동 사례를 살펴보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운동 오셨던 분이고, 이분 보시기에 아까 그 보디빌더 분 사진과 대입해서 봤을 때 어느 쪽 근육이 더 발달돼 있으신 것 같으세요? 이쪽 허리 기립근이 이쪽에 비해서 훨씬 좀 발달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셨고, 그로 인해서 발달된 쪽으로 척추가 이렇게 휘어 있네요. 몸이 되게 좋으셨어요. 실제로 대회에도 좀 나가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근육 경직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뭉쳤던 근육들이 이쪽에도 좀 볼륨이 생겼고요. 그렇죠?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육의 기립근의 균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반대되는 체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사님은 아까 그분이 왼쪽으로 휘어졌다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계시죠? 이분은 이 왼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쪽 오른쪽 근육이 더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몸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확인되시죠? 좌우의 근육의 어떤 대칭이 되게, 이분은 여기까지 가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육의 대칭이 중요하다는 거 설명 한 번 더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은 이제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매트가 알록달록하네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매트를 사용했습니다. 네, 이분이 보시기에는 이제 어느 쪽 근육이 더 발달되어 있는 걸로 보이나요? 어렵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쪽 기립근이 이쪽에 비해서 한참 진짜 나와 있네요. 나중에 근육의 어떤 대칭이 되게 좋아졌죠. 그래서 이런 게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는 건 실제 하는 일이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요근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 강의로 계속 이어서 설명을 바로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근육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입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